같이 읽어봅시다. 차사 본말 미 이명야니다. 또한 일의 본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 리자로죠. 쉽게 이명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 않나이다. 짐소부 불기지행하고 아니 짐이란다. 복소부 불기지행하고 저는 어려서 불기지행이라 그러면 그 밑에도 있지만은 그 뭐라고 해서 재질 고원하니 그죠? 재질이 고원하여서 재질이 그냥 높고 항상 멀리 뭔가 꿈꾸는 데 다 굉장히 이상향이라서 불가기계하라. 그래서 가히 어떤 뭐 일반적인 일들이나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에 그 매이지 않음을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기지행하고 장무향곡지혜, 향곡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도 사무향곡지혜라. 선비라고 하는 것은 향곡에서, 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이런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어찌 보면은 장인들 집단이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향소부곡이죠. 천민 집단이라고 하는 향소부곡을 줄여가지고 그냥 향곡이라 그래서 이제 마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서 저 시골 같은 데에서 기릴 만한 명예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짐소우 불기지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 짐이란다. 복은 저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그냐면 조금 뭐 이렇게 매이지 않는 행실을 짊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뭐 재주는 있고 남달리 조금 다른 점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나중에 자라서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그 재주는 없었는데 주상제의 선인지 고로 그 주상이죠. 임금께서 행자죠. 주상 행이 선인지 고로 임금께서 다행히도 우리 그 선친의 연고로 인하여 바로 나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이었죠. 태사공이었던 사마담의 연고로 인하여 사득주 박기하며 하여금 그 박한 재주를 아뢰게 하며 그러니까 지극히 천박한 재주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나를 돕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출입조의 지중하니 출입하는데 주의 지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주의 그 수기 개념으로 해서 궁궐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늘 임금 옆에서 그 뭐 임금님의 언행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수기의 그 가운데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벼슬자리 하나 얻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 보기 위 대분 하이 망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죠? 대분 망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동이를 또는 이고 하늘 바라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분망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그마한 박한 재주밖에 없는데 어찌 제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도 참 그저 버겁게 행하고 있는데 지금 임소경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앞에서 추연 진사 그 어진이들을 추천해서 그저 이 사람들이 벼슬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절 빈객 지지하고 망실가지 업하여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궁중일에나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우리 집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그 아는 것도 이미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집안의 일마저도 다 없애서 실가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로 사관으로서 일을 쭉 하셨는데 내가 그 과연 사관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 라는 그 겸양의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가의 업도 없애서 일야사갈기 불초지 재력하여 날로 밤으로 그죠? 날로 밤으로까 자나깨나 그 불초한 재력을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한 그 재주와 힘을 항상 그나마라도 다할 것을 생각하면서 무일심 영직하여 그저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 맡은 그 수기의 그 일을 그저 영직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그 하고자 힘써서 이구 친미어 주상이러되 그나마 이로써
임금에게 그죠 친하고 임금과 좀 친하면서 임금의 밑분 그죠 어여쁨을 그 구하였는데 네, 이 산에 유대류하여 하고 제가 토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대류하여 불련자 부의로다. 그런데 이 일이 이에 크게 어긋나서 그렇게 되지 못하였나이다. 그나마라도 내가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다하려고 했는데 그만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일응에 그 참변을 당하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이다. 복녀 이릉 국어 문화할세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지금 대류라고 하는 크게 어긋난 일, 크게 잘못된 일의 그 경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릉 사건이기 때문에 이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복녀 이릉 구호 문화할세 제가 이릉과 함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 아래에 서니까 동료로 일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동료로 일할 때에 소비능 상선야 이나이다. 처음에는 본래부터 그죠 소니까 처음에는 능히 그죠 서로가 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사이로 하여 취하고 버리는데 다시 말해서 취미라는 것이죠. 취미가 이로 하여 달라서 미상함배주로되 일찍이 술 한 모금도 같이 먹지 않았는데 그죠 내가 그래서 별로 일단 뭐 취미가 같아야 야 술 한 잔이나 하자 일 끝나고 그럴 텐데 워낙이나 뭐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술 한 잔도 못했는데 접할수록 그죠 은근치 여환이나이다.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건네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봤더니 은근히 그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은근히 뭔가 남는 기쁨이 있나이다 그랬죠.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왠지 기분이 참 좋고 사람이 그만큼 이제 후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복관기위인한데 그래서 연이나 그래서 그리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하여 내가 기위인 그 사람됨을 살펴보았더니 그 이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수기사이며 스스로를 지킬 줄 알면서 그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특출난 그죠 기사는 이상한 선비니까 이 사람 아주 남다른 선비이며 그 다음에 사친효하며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 하고 여사신하며 선비들과 더불매 미도움이 있으며 임재염하며 재물에 임하여서 매우 청렴했으며 취여의하며 더불어 취함에 그 다음에 항상 의로웠으며 서로가 더불어서 취하는데 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취하였으며 분별 요양하며 늘 그저 분별하여서 이게 내가 취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서 사양함이 있었으며 공검하인하며 스스로가 공순하고 검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낮추며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자의 덕이죠. 내내 다 논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맹자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상사 불고신하여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함에 그저 그 분이다 그러면 항상 생각함에 그러니까 항상 떨쳐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다시 떨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불고신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이순 국가 지급하니 이로써 국가의 위급함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항상 나 개인의 안위보다도 국가의 위급함을 먼저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이랬으니 기소자 축자라 그죠? 축자라 쌓을 자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인다 축적보다도 여기서는 축자라 점차 쌓아서 높아진 것. 그래서 본디 그래서 이 그 쌓이고 쌓인 바이라 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사람 보니까 의열을 꾸준히 선비의 도를 잘 익혀서 그 선비의 됨됨이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복 이위 유국사지 풍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릉이야말로 국사의 풍모가 있나이다. 한나라의 선비의 가장 그 풍모로서 으뜸 세울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인신 출만사 불고 일생지게하고
그런데 자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신하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부인신 무릇 신하가 나가매라고 하는 거 출하면 출세 세상에 나가매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에 나아가서 10,000번 죽더라도 그죠. 10,000번 죽더라도 야 그래도 내가 일생에 세상에 살면서 뭘 하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국가의 위급한 순간을 맞이해서는 그죠. 국가의 위급한 위급함을 따랐다 앞에 위에서 그렇게 나왔죠. 순 국가지 급하니까 그래서 10,000번 죽더라도 일생에 그죠. 이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공가지 나뉘면 더더욱이 공가라고 하는 것은 공실 왕실이 되겠죠. 왕실 왕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라의 그 어려움을 따른다면 그죠. 나라의 어려움을 따른다면 사이 기인이다. 이것은 어려움의 붓다를 붙자니까 그죠. 어려움에 나아간다면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금거 사일 부당하면 그런데 이제 그죠. 거사하니까 일을 행함에 하나라도 마땅하지 않다면 그죠. 부당하다면 하나라도 마땅하지 않다면 아이고 저거 나한테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구 보처자 지신이 오로지 그죠. 온몸으로 전구니까 온몸으로 보처자지 그죠. 처자를 보호하려는 신하들이 수의 매열 기단하니 따라서 그 단점을 매개로 하여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지금 이를테면 이릉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의 위급함을 따랐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맹자에도 나왔죠. 예전에 접대에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사생취라 삶을 버리고 그 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를 따르더니 죽어도 받지 않더니 죽어도 그저 이 불의한 부와 도들을 받지 않더니 그런데 벼슬자리에 올라서 이리저리 안락한 삶을 하다 보니까 금리 처첩지 봉하여 이제 처첩들의 받들을 받고서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내 거느린 저 우리 집 처자식들 처첩들은 어떻게 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고자 상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더라 이거죠. 자기 처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하들이 뒤따라 일어나 가지고서는 자기의 단점들 그죠. 자기의 단점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서 이걸 감추고 그죠. 이제는 얼자는 재앙얼자로도 되는데 여기서는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꾸밀 얼자 매개로 하여서 자꾸 뭔가를 꾸며내서 정작 나라를 위했던 그 신하를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저 사지로 더욱더 몰아넣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복성 사심 통진이다. 저는 진실로 그죠 제 사사로운 제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나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릉에 대해서 어떻게 이른바 처자지 신들이 그죠 자기들 오히려 살고 한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들 살려고 했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차 이릉 제 보졸 불만 5천하여 이릉이 자 불만 5천이다 뭐 5천도 채 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5천도 채 되지 않는 제 보병들을 이끌고서 심천 육마지지 하고 육마의 땅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우의 땅, 그 흉노족 땅들은 그 병마를 굉장히 잘 길렀죠. 날래고 기마병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우의 땅, 흉노의 땅을 육마지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육마의 땅을, 다시 흉노의 땅을, 그 다음에 깊숙이 밟아서,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 대단히 사납고 용맹한 그 흉노의 땅을 깊숙이까지 들어가고 종력 왕정하여 발이 왕정을 밟았다라니까 선우의 그 왕궁을 밟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우의 왕궁을 밟고서 그 다음에 수의 호구하고 그 이른바 그 선우의 땅 흉노의 왕궁까지를 들어가니까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스스로 내 먹잇감을 쳐넣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먹이를 들이우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용맹무쌍하게 거의 무모할 정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횡도 강호하며, 횡도라고 하는 건 가로로 누비고 도 하면은 돌도자니까 이리저리 그죠? 강호하여 그죠? 강한, 일단 강한 그 호니까 호족이라고도 하고 흉노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강한 저 호족의 땅을 누비면서 그 다음에 억만지 사하여, 억이다 그러면 우러를 앙자죠. 참 우러른다라고 하는 것은 흉노족을 왜 흉노족의 억만의 군사들을 우러르며라고 표현하는 건, 흉노족은 저 지대가 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흉노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우러르면서 맞서 싸운다 이 소리입니다. 상대하여서 여선우, 단자는 그 흉노의 말로는 선자 그 단을 선이라 이렇게 읽죠. 그래서 선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흉노의 임금이 누구냐면 선우입니다. 흉노의 임금이 선우기 때문에 선우와 더불어서, 다시 말해서 선우의 군대와 더불어서 연전 16여일에 그죠? 선우의 군대와 더불어서 계속 싸우기를 10여일 한 뒤에 그죠? 10여일 했더니 소살과 반당이니라. 죽인 자가 그죠? 과반 죽인 자가 과반이 반수에 넘더라. 과반당이니까 반수에 넘게 되더라. 반수가 넘었느니라. 그랬더니 선우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저희 5천도 안 되는 저 병사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흉노의 군대들을, 더군다나 천하의 가장 강한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흉노족의 군대인데, 이것이 반수 이상이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게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래 했느니라. 그 다음에 포로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노족이죠. 노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호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저런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말 할 때 앞에 있는 호와 여기는 그 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흉노족을 가리키고, 변방족들이 워낙 사나우니까 저런 못된 놈 이렇게 표현할 때 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노족들이 구사부상 그죠? 사자와 부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호로족들이 그 죽은 자와 그 다음에 부상자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보자. 구사니까 죽은 이들을 구하고, 그 다음 죽은 이와 부상자들이죠. 죽은 이와 그 부상자들을 구하려고 했으나 불급하고, 워낙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다 수습하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 수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구지 군장은, 그래서 못하니까 전구라고 하는 건 밑에도 있지만은 그 흉노족의 복장입니다. 저 모직옷으로, 그죠? 모직옷 추우니까 모직옷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직과 그 가죽옷으로 잘 그 입은 그 흉노의 군장들은 함진포하여, 다, 그죠? 다 진이다 하면 떨다 이런 뜻이죠. 다 두려움에 떨면서 내 실증기 좌우 현황하고, 이에 다 그 좌우에 있는 현황들을 불러서, 이 그 흉노에서는 그 계급 체계가 그 밑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5번에 보면은요, 흉노의 선우의 이름이 지금 그 모돈인데요. 흉노의 왕을 선우라 그러죠. 선우가 있는, 근데 그 당시 모돈인데, 이때가 아마 그 흉노족의 그 힘이 가장 강성할 때라 그럽니다. 그때 이름하여서 궁사들, 활을 잘 쏘는 그 병사들이 30여만 명이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누구냐면 현황과, 그 다음에 거기가 존먹을 여자의 공녀가 아니라 흉노말 그대로 해서 농리왕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현황과 그 다음에 그 농리왕, 그 다음에 대장, 대도의, 대당호, 골도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두고, 그 다음에 어진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도기가 아니라, 도 그러면 도살할 때 쓰는 도자죠. 여기서는 흉노의 왕을 칭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조한다. 그래서 좌저기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현황부로부터 시작해서 저 당호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를 징자의 징자죠. 다시 올라갑니다. 다 불러서 부르고 또 거인궁지인하니 그 다음에 다 그 활을 끄는 그러니까 활 쏘는 궁사들을 거인 다 이끌었으니 거자는 여기서 부사로 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끌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이릉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병사들에게 선우의 용맹한 군사들이 참 어이없이 당하다 보니까는 이거 아니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선우가 그 흉노족에 있는 모든 그 군사력을 다 지금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국공공이 위진이다. 한 나라가 함께 그죠? 한 나라가 함께 공격하여서 이릉의 군대를 에워쌌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에워쌌나이다. 전투 천리라가 실진 도궁한데 자 이리저리 그죠? 구르면서 천리를 굴러오면서 그러니까 먼 길을 그죠? 먼 길까지 와가지고 싸우다가 실시도궁한데 화살은 다 떨어지고 그죠? 화살은 다 떨어지고 이제 이 더군다나 선우에 이 수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길까지 막혀버렸죠. 완전히 포위가 됐으니까. 그래서 길까지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파발을 띄워가지고 한나라 조정에게 그 구원병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병부지하니 그 구하러 오는 병사들 구원병은 이르지 아니했으니 사졸 사상여 자나 이때 쌓일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사졸들이 병사들의 죽은 자와 다친 자들이 산더미같이 쌓였으나 연이나 릉일호로에 이렇게 사상자들이 쌓여가서 두려워해가지고 굉장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싸우자 그러면은 안 하고 다 슬금슬금 도망갈 텐데 연이나 릉이로로에 그죠? 능이 그 한번 외치면서 수고롭다라고 하면은 그죠? 참 병사들이요 정말 수고롭다 그죠? 우리 그러나 그 남은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한번 호령을 하면 군사무불기하니 군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릉의 장수의 그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그 사마천이 같이 일할 때 보고 봤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릉이 이렇게 군사들의 통솔력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없었으니 그 군사들을 보건대 어떻게 되냐 궁자 유체하고 그죠 몸에는 그저 저절로 막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그 다음에 매자죠 매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매자가 아니라 세수할 회자로 읽습니다. 세수할 회로 읽고 매자는 주역에서 일중견매라 그래서 한낮에도 뇌와 품게 나오는 건데 그때는 한낮에 매별을 본다라고 할 때는 그때 매가 되고 별 이름은 여기서는 세수할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는 땀이 그냥 계속 솟아나오고 그죠? 여기서 체니까 눈물이 그죠? 몸에는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져 흐르고 그 다음에 회혈 그 다음에 그 피로 그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고 이거죠. 피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을 삼키면서 그죠? 눈물을 삼키면서 굉장 공권하고 다시 이거 저기 봐요. 공권을 막 그 빈 주먹을 와와 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저 밑에도 그 어디냐 28쪽에 요와 관련해서 그 여러 학자들이 그 많은 의견을 내었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은 실진도궁에서 이미 화살이 다 떨어졌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제 빈주먹이라고 하고서는 쓰는 경우는 구에 있고 그 다음 맨 밑에 줄 10쪽에 그 주석의 맨 밑에 보면은 그 누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릉이 선우의 30만 대군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받으며 라고 해놓고 안사고가 이에 대해서 그죠? 11쪽에 위에 보면은 황 30만 그죠? 피 견집 예호화 해놓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석을 달면서 안사호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그냥 주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주먹이라면은 손가락을 오문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갱장 이렇게 했죠. 다시 베풀었다 이 소리. 그러니까 빈 주먹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야야 하면 주먹을 쥐고 올려야 되는데 장이라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을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화살을 다 써가지고 이제 쇠뇌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막 뭐예요 다발로 한꺼번에 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쏴야 되는데 못하고 빈 쇠뇌만 그냥 덩덩 그러니까 권이라는 것이 덩덩 소리만 나더라 이게 딱딱 그죠 덩덩 딱딱 하고 면서 그래서 덩덩 빈 소리만 그죠 빈 소리만 올렸고 그러니까 화살은 다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적들을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빈 그 화살을까지를 빈 쇠뇌를 덩덩거리고 올렸고 그 다음에 모 백인에도 이제 발불 모자 무릅쓸 모니까 흰 칼날을 무릅쓰고 다시 말해서 적군의 날선 칼날에 대항하여서도 북향 쟁사적자이다. 그죠? 북쪽으로 향하면서 그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적들과 싸우다가 죽었나이다. 그죠? 흰 칼을 뭐 하얀 칼 북향이다 그러면 선우는 북쪽이니까 그래서 선우들을 상대하여서 그죠? 이게 그 싸우다가 죽었나이다. 미몰시에 능이 아직 그 뭘 하지 아니했을 때 다시 말해 능이 아직 패하지 아니했을 때에 사유내보하니 사신이 와서 보고함이 있었더니 한 공경 왕후 개봉상상주 숫자죠 상수하고 한 나라의 공경과 그 다음에 그 제후 왕들과 그 다음 왕들과 제후들이 다 술잔을 들면서 임금을 축수하고 야, 다 이거는 우리 황제의 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무제를 그냥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후수일에 며칠 뒤에는 릉패서문에 능이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주상위지 식불감미하고 주상께서 그죠 먹어도 단맛이 없다라고 하시고 다시 말해서 주상께서 입맛을 잃으시고 그러면서 청조불리하니 아침에 조회에서 정사를 듣는데 기쁜 빛이 없었으니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참 임금이 참 기쁜 빛이 없고 참 그 우울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러면 역시 대신 우구하여 대신들도 근심하면서 또 임금 눈치 살살 보면서 두려워하여 부지소출이나이다. 어찌할 바를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때 제가 복절 불자료기 비천한 채 뒤에가 제가 그냥 한 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가만히 그죠? 제가 근근히 가만히 제 스스로 위호자 헤아릴 요자죠. 스스로 그 비천함을 헤아리지 못한 채 비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은 사마천이 궁영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아버지의 그 앞에 이제 숙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어쨌든 아버지의 그 뒤를 물려 받아가지고 뭐 이제 공경대부는 아니지만 아주 낮은 자리니까 그래서 낮은 그 비천한 자리 그 제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견주상 참창 달도하고 주상께서 그죠 주상께서 참 참혹하면서 어떻게 아주 뭔지 매우 그저 슬퍼하고 그 다음에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고 그죠 이제 신화된 도리로서 성욕효기 관관지우하여 진실로 이게 앞에 오면은 성자가 진실로라는 부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진실로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관관이라고 하는 건 정성관자죠.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나의 그 어리석음을 효자는 다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 제가 충직한 그 어리석음을 다하고자 하여서 이위 이릉 소여 사대부 절감 분소하여 능득 인사력이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위 제가 이러이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릉은 본래
우리 일반적인 그 사대부들과는 그죠? 사대부들과는 절감분소하여 사대부들과 있을 때 뭐냐면 그 절감분소라는 말 그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효경 원신계라고 하는 효경 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신계라고 원래 효경이라는 공자의 책이 있고 우리가 경서위서라고 표현하죠. 경서위서 그 도참서들 같은 경우 위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위서가 원신계에 해당됩니다. 효경은 그 효강 원신계에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지어 자예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절소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이면은 자식 주려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을 끊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절소. 그 다음에 뭔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혼자 먹지 않고 두루 나눠 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절감분소 이렇게 표현했죠. 어쨌든 사대부들과 더불어서 좋은 것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주고 아무리 조금이라도 나눠 먹었다 지금 나누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러한 일응은 그죠. 본래 사대부들과 더불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그 사람들한테 미루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능히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일응의 명이라면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이제 병 일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우의 저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 일응이야말로 누구냐 수고지 명장이라도 불능 과연이다. 모름지기 옛날에 이름난 장수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명장이었다 하더라도 능히 이릉을 넘을 자 있지 않나이다 이런 뜻이죠. 신수 한패로되 지금 그 몸이 비록 자 패하였는데 한패라 그러면 있죠. 그죠? 패하였지만 지금 패하여서 패하였지만 피관기컨대 저 그 뜻을 보건대 차욕 듣기 당위 보어한이나이다. 또한 그 마땅할 때를 얻어서 틀림없이 우리의 한나라에게 보답하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틀림없이 이릉의 사람 됨됨 이뤄보자면은 보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무가 내하나 그러나 일이 그죠? 이미 다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가히 어찌할 바가 없지만은 기소 최패 그 꺾이고 패한 바의 공 또한 조기 보어 천하의인이라 비록 꺾이고 패하고 지금 전부 선우에게 항복해서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패퇴하기까지의 그 공 퇴한 게 아니라 아예 다 최패니까 그 꺾였을 때 비록 지기는 했지만 그 졌을 때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것 또한 좋기 천하에 드러내 보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러내 보일만 합니다. 그래 잡혀가지고요. 곧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그래서 복쾌 욕진지 미유로라가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욕진지니까 이것을 이런 뜻을 쭉 펴려고 생각했다가 그냥 지금 앞으로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위에 문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주상께서 참 그 이릉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뭐 처연한 표정이라서 제가 이릉이라는 사람은 이렇고 이러 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길이 없어서 미유로라가 길이 있지 않다가 마침 적회 소문하시니 마침 조회 때 그죠? 저를 불러서 하문하시니 뭔가에 대해서 물으셨으니 즉이 이 차지 추원 능지 공하여 그래서 나아가서 이러한 뜻으로서 그 다음에 이릉의 공을 미루어 말하고서 그죠? 이러한 뜻을 미루어서 이릉의 공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죠? 여기 광주상지의니 그죠? 이러한 뜻으로서 이릉의 공을 말하려고 했으니 여기 그래서 이 공으로서 주상의 뜻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이제 뭐 이릉 전투에 가서 쭉 아마 보고하라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데
애자, 눈 흘길 예자죠. 그래서 이릉의 공에 대해서 일단 쭉 몇 마디를 쭉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때져요? 싸해지면서 나를 다 모든 대신들이 노려보더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자의 그 눈길에 그죠? 말이 막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그 쏴보는 그죠? 아주 싸한 분위기 때문에 말이 막혀서 미능 진명하니 능히 그 다 밝히지 못했으니 다 밝히지 못하고 지금 이릉에 대해서 조금 열려했다가 그래서 명주불효하여 이 산무제에 대해서 어쨌든 임금의 암군이라고 암주라 표현하지 않고 그래도 밝은 군주를 내가 그저 밝히지 못하여서 이 복저 이사하고 오히려 내가 저 이사에 빠지고 이사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이광리 장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밑에 있지만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서쪽에 대환 땅인데요. 그 대환 땅의 도읍지가 바로 이사성이고 그 이사성에 바로 뭐냐면 한열마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뛰면은 땀을 흘리는데 피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한열마라 했고 이광리가 그 아주 완고하던 대환의 그 이사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 한무제 명으로. 그래서 마침내 한열마를 얻어가지고 그 이광리를 이사장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광리의 저 먼 후손이 누구냐면은 이백이죠. 먼 후손이 나중에 이백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 이광리가 그래서 이제 이사장군이라고 했고 거기 보면은 그 해서우에 봉해졌고 그때 지금 이 이릉이 지금 흉노족 정벌할 때 바로 누구를 따라가냐 바로 이광리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리가 이제 그 흉노족을 다시 이제 정벌하러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무제가 명을 내리죠. 그때 이광리는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광리를 도우라고 이릉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광리는 패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릉은 악정구투를 해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거기 밑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이릉의 사람 됨됨이의 선우가 반합니다. 반해가지고 우교왕 왕으로 삼죠. 우교왕이랑 왕으로 삼고 자기 딸을 시집보내서 이른바 부마로까지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토 입장에서는 무지무지 열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릉이 이른바 그 선우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는데 한무제 입장으로 볼 때는 무지무지 열받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저 가족들 삼족을 멸하라 그래서 가족 씨를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릉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려고 했더니 조정의 분위기가 아주 막 차갑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 저놈 저거 저 이사의 물이다. 그죠? 이사에 빠지고 그 다음에 위 이릉 유세라 하면서 저 자식 저거 이릉을 위해서 유세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수하이인이다. 그죠? 마침내는 저 옥리로 하여금 그 죄를 묻도록 하여라. 그래서 옥리에 떨어지게 하였나이다. 권권지 충을 총 불능 자열하고 아주 지극한 그저 권권하는 그저 가슴 깊숙이 품은 충성심을 끝내는 그저 스스로가 다 능히 펼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이릉의 권권지 충을 끝내는 내가 다 펴지 못하고 오히려 인위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상을 무고했다라고 하여서 졸종이의니이다. 마침내는 옥리를 따라 의논하게 되었나이다. 다시 해서 마침내는 재판에 회부되었나이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갑인하여 활의 부족이 자속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속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10만 제가 밑에 보니까 여기도 안 써놨네. 10만 냥인가를 그 대속형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된 집안이 가난하여 이렇게 되죠. 집안이 가난하여서 활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스스로 대속할 만큼 그저 있지가 아니하여서 대속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친구 그동안에 아는 사람 집안 다 뒤져가지고서는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교유 막구하며 그동안에 서로 교유하던 사람들이 구해주지 아니하며 내가 언제 나왔느냐. 이거 괜히 여기서 연루됐다가 저자 또 누구의 물이다. 저거 이사의 물이다. 저거 이릉이나 같은 자들 아니야 라고 할까봐 다들 어떻게 돼. 내가 너 언제 알았니. 그러면서 전부 등 돌리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유들은 그저 그동안에 교유하던 사람들은 구워주지 아니했으며 좌우 친구는 불일위언이다이다. 좌우에 친하고 평소에 친하고 가까웠던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 한마디 따뜻한 마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이다. 신비 목석이로되 몸이 그저 내 몸이 목석이 아닌데 내 몸이 목석이 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구냐 저쪽에 보면 부인의 머리까지 잘라가지고서는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몇만 년인가 모자라서 거의 7, 8만 년까지인가 모으기는 모았다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끝까지 다 못 모아가지고 결국은 궁형당하게 되는 건데요. 제 몸이 목석이 아닌데 동료 법리요 하여 홀로 저 법리들과 대우를 이루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저 옥리들에 둘러싸여서 그 다음에 재판받으러 들랑달랑 하면서 유심영어지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깊고 깊은 그죠? 깊고 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수가곡 소자 내가 누구에게 가히 구하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차진소경 친현이니 이것은 진실로 소경도 친히 당한 바이시 친견 당하다랑 그냥 당할 견자 친히 당하신 바일 것이니 지금 임소경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앉아서 좌관지 죄였었죠. 앉아서 쳐다보기만 한 죄다. 그래서 이미 이건 소경께서도 이미 친히 당하신 바일 것이니 복행사 키 불련 홀이요. 제가 일을 행함에 그저 제가 일을 하는데 그저 어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릉 기 생강하여 괴기 가성하고 이릉은 이미 그저 항복하여 살면서 이미 다시 말해 선우에게 이때는 항자입니다. 생을 내렸다가 아니라 항복하여 살면서 그 다음에 괴기 가성하고 집안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괴가 아니라 퇴자죠. 집안의 명성은 그저 다 실추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자는 이자라 읽지 않고 밀다라는 의미에서 밀용자로 읽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한서 여기 그 사마천 전에 보면은 이자는 그 밀다라는 밀용자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용이치 잠실하니 잠실 속으로 밀쳐 들어갔으니 잠실 속에 떠밀려졌으니 잠실에 가둔다라는 건 잠실에 오기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궁형당한 사람들은 어쨌든 궁형에 죽일 것 같으면 애초에 사형시키면 되는데 궁형이다라고 어쨌든 남성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 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가 죄감이어서 이렇게 그 벌을 내린 거지. 그래서 살라해서 가장 깨끗한 곳이 바로 잠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어쨌든 그 회복기 동안에는 바로 잠실에서 그 기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로 밀려났으니 중위 천하 관소라 심히 천하가 그 보면서 웃음이 되었는지라 아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브라 슬픈지라 부자는 어조사 부자이죠. 비브라 슬픈지라 사미일위 속인 언냐니이다.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 사건이 그죠? 한두 마디 말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나이다. 참 뭔가를 내가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일도 없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사마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예요? 의의를 앞세운 거죠. 생을 버리고 사생취의가 되니까 맹자에 나오는 바로 의의를 택한 거. 사생취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뭐가 돼요? 야, 이 미친놈아. 일단 네 목숨이 중요하고 네 가족이 중요하지. 그죠? 이미 선우한테 항복해서 사는 사람 괜히 너 얘기했다가는 너만 그죠? 네 목숨만 위태로울 텐데 그런 누구를 위해서 변론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친놈이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또 뭐야 긴 얘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두 마디 말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슴속에 구역구역 지금 담고 있다가 마침 저기 임소경이 사형당한다 하지 그동안 부탁한 일도 있었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실은 임소경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본인의 넋두리를 그냥 쭉 그냥 홀로 일기 쓰듯이 지금 쓴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편지 썼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것이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써둔 일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복지선은 미요 부부 단서지 공리요 문사 성력으로 근호 복죽지 간이니 그죠? 제 선조는 그죠? 제 선조는 다른 공경대부들과는 달리 부서 단서의 공도 있지 않고 부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나라 초기 때 공신들을 봉할 때 썼던 그 신임장인 바로 부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절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부자는 그 뭐죠 이렇게 자를 부자죠 가를 부자 그러니까 그 부절을 잘라서 하나는 국가가 갖고 왕실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신임장이나 단서라고 하는 것은 또 그 특히도 이제 그 개국공신들에 대해서 그 발급했던 우리가 보통 철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단서 붉은 글씨로 써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죠? 한 번 정도는 뭐죠? 이 절대로 벌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그 맹세한 그 신임장이 바로 단서에 해당되는데요. 후대는 또 뭐야 죄목을 적는 거는 붉은 글씨로 해서 그 죄목을 적은 글로도 되는데 여기서는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받은 그런 신임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단서지 공이다 그러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의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읽지 않고 다만 뭐냐 문사 그냥 그 역관으로서 그저 글이나 쓰고 그저 이 저기 뭐야 그 역사물 기록이나 하고 역사물 기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날그날의 일기도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력 그다음에 그날 별자리가 어떻고 그날 날씨 일기가 어떻다 하는 그 성력으로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문을 또 볼 줄 아니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제 생년월일 사주팔자 봐가면서 이때가 지금 이러니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유 나 내 운수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나 좀 봐주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호 복축지 간이니 문사성력으로 내가 이게 도대체가 점쟁인지 저 무당인지 그죠 축이다 그러면 이제 축소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박수무당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거나 점술가나 박수무당 그러한 사이에 그죠 그와 비슷하니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뭐 볼 줄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점술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뭐 진반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실로 임금도 뭐냐면은 그래 소희롱 그죠 이 주상께서 이나 진실로 주상도 희롱하는 바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크게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죠. 남의 우스갯거리 되는 바로 배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우들이 그죠? 창우들이 또 기르는 바이고 이 사람들은 뭐 우리 먼저 빨리 이 배우 생활 청산하고 뭐 좀 좋은 일이 없을까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저긴가 봅니다. 이 점술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창우들이 기르는 바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속지 소경야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나한테 궁금해서 점도 물어보는데 헤이 저자 기껏 그래봤자 뭐예요? 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색들이 경시하는 바입니다. 가령 법, 수주라도 그래서 이를테면 가령 제가 법에 복종하여서 그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가볍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법에 재판을 받고서는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취급받을 것이냐 약 9망일머니 9마리 소에 겨우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9마리 소라고 하는 거 소가 9마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소리죠. 그 큰 소에 몸집에서 겨우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 같으니
마치 뭐와 더불어서 누의, 누라는 게 땅강아지의 개미, 땅강아지나 개미와 더불어서 하이이며 무엇이 다를 것이며 이 세우 불려 능사절자 하여 세상 사람들 또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불려 능사절이니까 그 능이 사절 절개를 위해서 죽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절개를 위한 자와 더불어 죽은 자처럼 그죠 더불지 않다니까 죽은 뭐 절개를 위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지도 않으며 특이 이위 궁 죄극하여 또 다만 지혜가 궁하고 죄가 지극하여 자능자면이라가 그죠 그 지혜가 궁하고 그저 죄는 지극하여서 스스로 그 면치 못하다가 졸취 사인이다. 그죠? 얘가 이거를 그 지혜 이걸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죄는 지금 임금을 능멸한 죄이니까 내가 이걸 어디 면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끝내는 죽음에 나아갈 뿐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하야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소자 수입이 이연이나이다. 그죠? 본디 스스로 세운 바가 그죠? 스스로가 수립한 바가 스스로 세운 바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 엄중한 시기에 저 한무제 뭐예요? 영린을 건드린 거죠. 한무제가 지금 야심차게 전국토에 그저 변방들 시끄러운 자들을 쫙 정벌하고 있는데 이 자들이 가서 그저 싸워서 죽다가 죽으면 그걸로 돼야 되는데 투항을 해. 그리고 내 얼굴에 먹칠해. 그러니까 이 영린을 건드렸으니까 그래 내가 그저 이거 어떻게 하면 결국 죽음에 이를 텐데 결국 뭐냐 결국 다 내가 세운 거다. 그죠? 내가 지은 죄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냥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임금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만약 이 글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남은 집은 마저 다 도륙을 당할 테니까 에이고 이거 뭐 제가 지은 거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인계 유일사로되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는데 그죠?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뿐인데 혹중어 태산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태산보다도 중요하고 그죠? 태산보다도 무겁기도 하고 혹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모보다도 저 기러기의 털보다도 가볍지만은 용지소 추이아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바람 그저 바의 다름에 따라서 그저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신성인이라 그래서 이제 유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지금 맹자 얘기했듯이 사생추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필부들은 개인의 절개를 위해서 목을 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추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 가운데 그런데 태상 그죠? 가장 큰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죠? 가장 훌륭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불욕선이요.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죽으다 너는 조상들 욕먹게 하지 말라라는 말 참 예전에 많이 했죠. 기차 불욕신요. 그 다음은 내 몸을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때는 명예 개념이죠. 명예를 그죠?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고 기차 불욕 이색이요. 그 다음은 뭐냐? 그죠? 이 도리와 그죠? 낯빛을 그죠? 최소한 사람이 도리가 있고 체면이 있죠. 그죠? 도리와 체면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차 불욕 사령이나이다. 그 다음은 바로 임금의 명을 그죠? 임금 사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명에 되는 거죠. 임금의 명에 대해서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논어에서도 나왔죠. 공자가 저 제자들에게 그죠? 선비의 도에 대해서 임금의 명을 그죠? 임금의 명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불욕 사령이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는 끊고 그나마 위에는 이제 명예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는 것을 표현해. 그 다음은 졸이 아니라 굴자를 읽어야 될 겁니다. 이거 굴체가 되나요? 굴체 수욕이오니까 그 몸을 굽히는 거니까 포박당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이 내 신체
그죠? 신체 앞에 위에서는 불욕신이다. 그럼 내 몸뚱아리니까 이 몸을 욕되니까 이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는 거가 굴체라고 하는 건 내 몸뚱아리 자체에 포박을 당하는 것이 그죠? 포박을 당해서 포박의 욕당함이고 그 다음은 역복수욕이요. 역복이다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는 거니까 죄수복으로 갈아입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죄수 그죠? 그 감옥에 갇히는 바의 욕됨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기차는 관목 색피 수초 수욕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관목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목에 목칼 쓰는 거죠. 몸에다가 그 다음에 팔다리 다 사이에 끼고 그래서 관목해서 그 다음에 색피 그 다음에 묶이고 관목색이니까 관목에 나무에 묶이고 그 다음에 추초니까 추초는 전부 다가 태형이나 장형이죠. 몸 그 회초리로 맞고 회초리초 그 다음에 대나무로 얻어맞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장형이나 태형을 당하는 욕됨이고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를 원래 태형으로 쓸 때는 그 마디를 아주 곱게 잘 갈아요. 갈아서 뭐 쓰는 건데 자세한 거는 뭐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기차는 청, 모발, 영금철, 수, 욕이요. 다음은 청모가 되니까 모발이니까 머리를 깎이고 그 다음에 영금철, 쇠고랑을 차는 것이 되는 거죠. 쇠고랑을 차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기차는 회, 기부, 단지체, 수욕이요. 그 다음은 바로 피부를 헐코라는 것은 코벨 의자가 있죠. 코벨은 형벌. 그 다음에 단지체, 그 몸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니까 발꿈치를 베는 형벌은 뭐라고 하는가요? 의형이라 이렇게 코벨 의자의 의형, 월형, 뒤꿈치 베는 것은 월형, 주역에 나오는 것은 제 월형하고 달월자에서 육달월자에다 월형, 그 다음에 코벨 의자, 의형, 그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꿈치를 베는 형벌, 그 다음에 아까 기부에 지금 사마천이 당했던 궁형도 이 속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회, 기부, 단지체, 수욕이 그 다음이고 가장 최하, 기부 따로 있고 궁형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최하가 뭐냐? 사람으로서 그저 이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부형은 그죠? 부형을 시키는 건데 부형은 극의이다. 가장 그저 최하인 부형은 아주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형 빼놓고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는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부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썩고 냄새 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형이라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전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